음원 안 돼요?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아이, 민망해라. Oh, you're a holiday. 다 알려줄게. 김민교 같았지? 시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EBS 토목달 토해특 시즌 2. 오늘은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주기를 보면 어떤 그 순열이 나오나요? 수학 잘하셨나요? Part 5를 3강 내지 4강 정도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구조 한 번, 어휘 한 번, 그 다음에 어법 한 번, 그 다음에 어휘 한 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Part 6와 Part 7은 이제 섞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Part 6의 컨텐츠를 또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문제풀이를 먼저 좀 하셔야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8문항을 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네문항 문제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문항 해설 강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네문항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나타나서 네문항 해설하는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좀 진행해 볼까 해요. 8문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강의도 양반김 아니고 조금 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풀이 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해특 RC. 자, 첫 번째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Part 6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의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꼼꼼하게 지문을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1번의 내용, 빈칸이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시겠지만 그 이전의 내용들도 꼼꼼하게 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제시문을 보니까 이 지문은 이메일이에요. 자, 이메일은 Part 6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런 유형의 지문이라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Customer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고, 두 회사는 다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요? 자, 제임스 알라드라고 해서 개인인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이 고객 서비스를 하는 부서에다가 8월 11일 날, 자, 지금 주문과 관련해 가지고 자, 글을 보낸 거예요. 주제는 자, order number 584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자분께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문법적인 거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자,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예 그냥 암기해 두시라고 했죠. 담당자분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1번 내용이 나오는데요. 3주 전에 제가 셔츠를 웹사이트로부터 주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의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ABCD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BCD가 품사가 어때요? 일단 다 같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보이는 그런 선택지가 A, B, D가 되겠고요. C번이 같은 부사지만 약간은 좀 다릅니다. A번과 B번과 D번은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자, 문장 전체를 이끌게 되는
연결부사라고 해요, 우리가. 혹은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앞문장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쓰고 싶으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therefore를 쓰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dditionally는 앞문장의 내용에 더하여 게다가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owever는 반전의 어구죠. 그래서 앞문장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번만 그냥 일반 부사예요. 여전히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문장과의 연결관계는 없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부사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자, 이 문항은 어휘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Part 6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부사 문제가 Part 5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은 감안하시면서 자, 이 문제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 해설을. 자, 그래서 앞문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봤는데요. 뭐 당신네 웹사이트에서 셔츠를 내가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뒷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갑자기 제가 요구받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도록 요구받았죠?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바로 비즈니스 트립이죠. 그러니까 출장 용도로, 출장을 목적으로 해서 이 나라를 떠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니까 출장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so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못 받았어요. 그 제품을. 셔츠를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오늘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못 받았고 돌아온 후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주 전에 주문을 했고 3주 후인 이제서야 받았다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맥상 어때요? 제가 3주 전에 주문을 했으나 갑자기 출장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서야 제품을 받았네요. 이렇게 연결해야 가장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문제의 정답은 자,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그 전체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제품과 관련된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위해서 커스터머 서비스 부서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빈칸 추론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좀 다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근데 패키지를 오픈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 문제 선택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품사가 어때요? 서로 같을 수 있습니다. 자, mistake, mistook, mistaken 이렇게 3단 변화가 되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 당연히 분사고요. C번 같은 경우에도 accept, accepted, accepted 이렇게 3단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 동사 분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A번 같은 경우에는 C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어죠. 왜 그러냐면 C번은 정상적인 아이예요. 따라서 accept가 뭐뭐뭐를 받아들이다니까 accepted가 분사로 쓰이면 받아들여진, 수용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mistake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는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mistake가 무엇을 오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mistaken이라고 하면 ed형 분사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고 따라서 오인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데 ed인데 수동의 뜻이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의견 따위가 틀린, 잘못된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 mistaken ideas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 잘못된 정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ed가 수동의 의미가 없을 때 자, 이거를 우리는 ed형의 순수 형용사다 라고 부르고 그때는 의미를 각별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어요. 이런 단어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메모리 노트에다가 그것을 적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B번과 D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B번은 결함이 있는, 자, defective라고 하는 단어, 자, faulty와 동의어고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D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ill-fitting. 자, fit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맞다의 뜻이 있죠. 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다의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옷 등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정답으로 보실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제 암기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선택지 정리가 이제 됐으니까 자, 요거는 어때요?
비동사 이하의 지금 여기 보호 자리잖아요. 내가 that 이하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 박스를 딱 오픈했을 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나요? st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tain이 뭐죠, 여러분들? 얼룩의 뜻이죠.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는 식기 중에서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스댕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이 스댕. 그래가지고 스테인에 리스가 붙은 거예요. 그 스테인이 없는 거죠. 스테인이 얼룩의 뜻이고요. 얼룩이 지지 않는 그런 식기를 우리가 stainless steel, 스틸이 철이에요. 그래서 얼룩이 지지 않는 철, 이것을 우리가 stainless steel이라고 하는데, 자, s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얼룩의 뜻입니다. color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이거죠, 여러분들. color. 그죠? 옷에 이제 카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컬러의 커다란 얼룩 때문에 그것이 어떠어떠했다. 여기 보호 자리예요. 어떠어떠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원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제품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건 당연히 결함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맥락상 가장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2번도 여러분들 어휘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형용사 혹은 보호 자리의 분사, 누가 들어가느냐를 찾아내는 그런 어휘 유형의 문제였는데 정답은 B번으로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에 이제 하자가 있는 것을 늦게 출장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알아내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3번을 보니까 3번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이 얘기는 빈칸 추론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앞쪽의 내용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저는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 그 셔츠를 교환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합니다로 합시다. love는. 자, 그래서 자, would like, would love. 요거는요, 여러분들 to와 결합되게 되면 would like to가 수거로 want to의 뜻이죠. 마찬가지로 would love to도 조금 여성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원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would like to, would love to는 여러분들 원하다의 뜻으로 해석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구어체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교환하고 싶어요. 그 셔츠를. exchange가 맞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셔츠를 뭘로 맞교환하고 싶어요? another. 또 다른 셔츠로 맞교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on이 붙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거죠. 그 나머지 다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같은 셔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로 내가 교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ince는 여기서 때문에로 번역하겠습니다. 뭐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하지만 어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know 다음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디아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가 오로지 허용해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허용하죠? 바로 exchanges. 여기서 exchanges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어요. 이게 영어의 묘미이자 어려움이죠. 똑같은 exchange가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죠. exchange가 여기는 지금 목적어를 취하고 있잖아요. 타동사니까. 그런데 여기는 exchanges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명사로 보셔야 되고 요거는 동사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또 동사라고 보시면 안 되죠. 이렇게 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exchanges의 품사를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결정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면 당신네 회사가 교환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교환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투부정사가 나와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뭐뭐 한다, 목적어가 어떤 상태다의 의미면 오형식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떻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make라고 하는 단어 해석 잘 하시라고 했죠? make는 행위명사를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다의 뜻이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다의 개념이니까 요거는 목적 보호로 해석하시는 게 깔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석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Within 10 days of purcha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매한 지 열흘 이내. 참고로 purchase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이 자리 명사 자리겠죠. 그래서 구매 열흘 이내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만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전체를 종합하면 뭐죠? 스타일이 좋아서 똑같은 제품에 다른 하나로 맞교환을 하고 싶은데 열흘 이내에 한다 그러잖아요. 앞쪽에 3주 전에 지금 주문을 했고 출장 갔다 와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생겼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츄에이션 정확하게 정리되셨죠? 그리고 빈칸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또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와 있어요.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 또 대시 생략된 거예요. My being out of the country. 나라 밖에 내가 있었던 것,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being은 동명사로 판단하셔야겠죠. 나라 밖에 내가 출장을 갔다 왔다는 사실이, 자, let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가 와 있네요. 자, you. 당신네 회사가 그것을 하도록 허락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두 대세 내용이 3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쪽에서 자기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스타일이 좋아서 막 교환하고 싶은데 열흘밖에 너네 안 해주잖니. 그런데 내가 해외에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하게끔 허락해 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3번의 선택지를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A번 보니까 어때요? 당신의 응답과 반응에 따르자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도대체 그것을, 그죠? 내가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A번은 말이 안 되죠, 논리가. 그래서 A번은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B번으로 가시면 제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셔츠의 자, poor quality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품질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셔츠에 대한 불만사항을 3번의 내용에다 집어넣으시면 뒤쪽에 그것을 해준다의 내용이 또한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생뚱맞죠? 자, 세 번째로 가시면 어때요? 자, be sure, 확실하게 to 이하를 좀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나의 환불을 갖다가 환불액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뭐로써? money order. 자, 이 money order라고 하는 것은 우편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토익에서는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현금처럼 우체국에서 현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우체국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일종의 화폐가 있는데 우체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예요. 우편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토익에서 간간히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as 이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편환으로 내 환불액을 보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as 이하가 버겁다면 빼고 하세요. 내 환불액 보내줘. 환불을 요청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C번도 0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어색하죠. 아주 생뚱맞죠? 그렇고 마지막 D번까지 읽어봤더니 I wo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nder는 궁금해하다고요. 자, 따라서 이하에 나오는 if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목적어절 자리에 if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절의 접속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궁금해요? 나를 위해서 도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죠? 열흘밖에 환불을 안 해주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외를 갖다가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고 그 근거가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열흘 동안이나 나가 있었는데 그게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두 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D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옳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를 짓겠고요. 네 번째로 가시면요. 자, ABCD의 선택지부터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요거는 지금 주어가 지금 나와 있고 요 자리 동사 자리예요, 지금. 자, 그런데 ABCD가 어떻습니까? D번을 제외하고는 다 동사로 구성이 돼 있죠. 따라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한다면 셔츠가 어떻게 되어져서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한다면 뭐부터 먼저 지우시겠어요? 자, D번부터 먼저 소거하시면 됩니다. s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는 뭐뭐를 팔다의 뜻도 있지만 자동사로는 팔리다의 뜻도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
동사이고 기본 동사이긴 한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BC 중에서 어떤 동사를 선택할 것이냐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어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태 시제를 따지셔야 되는 겁니다. 주어가 뭘로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The shirts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shirts가 3인칭 단수인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B가 나오겠어요. 이거는 명령문도 아니고 조동사 다음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B가 나올 수는 없는 자리죠. 예, 자, 그래서 C번도 소거를 하면 결국은 A번과 B번 둘 중에 하나인데 자, 10은 어때요? 둘 다 능동입니다. BPP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논점은 뭐다?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점이 근데 언제가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셔츠가 다 팔려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자, 이용 가능하지 않은 시점은 뭐죠? 지금 이용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팔린 시점은 언제일까요? 다 팔린 시점이 미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미래에 다 팔려서 지금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 팔려서 지금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다 팔려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 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으로 쓰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내가 그것을 맞교환할 수 있다. 뭘로? 다 팔려가지고 남은 재고가 없으면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셔츠나 다른 제품으로 내가 맞교환할 수도 있으나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예외를 좀 만들어주고 나 좀 바꿔줘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교환 요청의 이메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답은 일단 4번에 A번으로 저희가 정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요, 시제를 우리가 표시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그런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토익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유와 근거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300년 전부터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요, 미래를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미래를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현재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 동사로 미래를 표시한다 라고 하는 법칙이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토익의 고수다 라고 했으면 자, 지금 이게 누구 절이에요? if가 나와 있으니까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답이냐 B가 답이냐를 지금처럼 어떤 시점이 맞느냐를 맥락상으로 우리가 따져보고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이고 if절 안에 무슨 놈의 will이 나와 하고 바로 A번에다가 정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는 어디로 갈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몇 개 나열을 좀 해드리면 before, after, until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when, while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뭐가 있죠? if나 unless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나오게 되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기술적으로. 선택지 중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으면 아무리 미래 시점이 문맥상 맞다라고 하더라도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바로 소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은 어디다 쓰셔야 된다? 바로 현재 동사에다가 자, 미래 맥락에도 답을 쓰셔야 된다를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곁가지로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여기 지금 if가 나와 있잖아요. 이 if는 여러분들 조건절의 미래죠. 근데 우리 분명히 앞 문제에서 뭘 봤어요? I wonder if라고 해서 if 봤죠? 그 if와 이 if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if는 라면, 조건의 부사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wonder 다음에 나오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if이기 때문에 그 if 다음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지난번 강의 때 말입니다, 쌤. if 다음에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안 온다 그랬는데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자, 지문의 나머지 부분에 여러분들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제 문제 다 풀었는데 뭐하러 그걸 해석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4번 문제까지 해설 다 드렸고요. 특히 4번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미래 표현을 현재 동사로 대신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네 문제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네 문제 또 풀어보시죠. 토익
RC. 자,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이번 내문항도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이번에는 공지사항이 나와 있네요. Notic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공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Waterman Gym Policy라고 해서 자, 이 체육관이에요. gym이라고 하는 단어는 gymnasium의 약자고요. 체육관의 이용과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방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소개하는 공지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문제 선택지 보기 전에 해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싱싱. 자, 우리 체육관에 모든 시설들 있죠. 자, 이런 설비들과 시설들은 뭘 위한 것입니까? 사용을 위한 것이다. use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뒤쪽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았고 전치사 다음 자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사로 판정했고요. 자, of 이하에 대한 사용입니다. 자, of 이하의 내용이 뭔가요? 멤버와 그러니까 회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초대받은 고객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원이 초청한 그런 어떤 고객과 자, 그 다음에 멤버들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어떤 종류의 문제였을까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형용사죠. 자, 그리고 뜻들이 서로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A번과 B번과 D번 정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D번도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customary라고 하면 자, 요거는 지금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뜻이죠. 커스텀이 관습과 습관이니까. exclusive는 독점적인 이런 뜻입니다. C번의 peculiar라고 하는 단어는 토익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요거는 조금 좀 높은 단어예요. 자, 그래도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상한 기이한의 뜻과 독특하고 특유의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eculiar style, 그러면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D번에 subt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B가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subtle 이렇게 발음하고요. 저 단어는 미묘한의 뜻입니다. 이 단어도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토익에서도 간간히 다루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따지는 문제인데 시설이 이 사람들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맥락상 유일하게 맞죠. 네, 그러니까 자, 5번 문제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B에다 쓰시는 게 옳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들을 집어넣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답을 B번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래쪽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 추론 문제가 지금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왔나요? 빈칸 추론 문제는 문장의 말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번거롭더라도 빠르게 읽어보면 개인들이고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개인들이 또 이 개인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왕자님. 어떤 개인들인가요? Do not have a membership here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은 환영받습니다. 자, welcome도 명사, 동사, 형용사 다 쓰여요. 여기는 비동사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고요. 환영받는 상태입니다. to,야 하는데 환영을 받는다?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gym을 이용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on a daily basis 이렇게 돼 있고 basis는 기반이니까 매일매일의 기반 위에서 라고 직역하고요. 번역은 매일매일 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어떻죠? 그들은 누구와?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regarding 나왔습니다. 자, 복습을 다시 한번 재볼 수 있는 척도가 나왔는데요. 저 regarding은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about를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제가 온몸의 전율이 쫙 와요.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복습을 잘했을 때. 자, 그래가지고 페이먼트와 관련해서 on duty는 잠깐 뺍시다. 아, 매니저와 얘기를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공짜로는 안 되고 멤버가 아닌 사람들도 환영인데 돈 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on duty는 근데 토익에서 별표 2개 드릴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임무 수행 중인, 근무 중인 이런 뜻이에요. duty가 의무, 임무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 수행 중인 이런 뜻입니다. 임무 수행 중인, 업무 중인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멤버들은요,
데리고 오도록 허용을 받습니다. 몇 명이죠? 한 명의 게스트를 공짜로 for free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또 다른 규정은 어때요? 우리 멤버들은 손님 한 명을 공짜로 데려와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데리고 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해도 좋다. 1번 허락의 의미가 있고요. 자, 2번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추측과 가능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허락이에요. 여기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도 된다고요? 2명의 고객을 데리고 와도 좋아요. 매주. 됐습니까? 자, 하지만 그 개인들 2명을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불해야만 되고요. Half the daily rate가 되겠어요. 매일매일 내야 되는 돈 있잖아요. 이것의 절반 값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멤버가 아닌 사람들도 돈 내고 쓸 수 있는데 그 절반 값을 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6번에 빈칸이 뚫려 있네요. 자, 여기에는 지금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선택지를 보니까 A, B, C, D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어때요? A, B, C, D는 형용사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A번은 부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대단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형용사, 부사로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순에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어순은 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필요한 부사와 형용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사는 그래서 어순 법칙상 지위가 독특한 아이예요. 명사 단위가 있으면 명사 단위를 열고 닫고를 담당하는 게 관사와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He is a very tall boy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매우 키가 큰 소년이야 라고 할 때 자, very와 tall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such는 말이에요. 관사가 나오게 되면 그 앞으로 튀어나오는 예외적인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ch는 어떻게 정리한다? such a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따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저도 이런 예외를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영어를 제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토익에 나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 마음도 좀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이면 줄이고 싶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오답을 가리는데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라고 하는 단어는 this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this 다음에는 복수명사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에는 추가적인, D번은 동사분사 동일형인데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보니까 빈칸에 자, 여기 게스트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주어진 선택지 중에 이런 거는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어휘 유형이 맞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2명이 뭐가 될까요? 추가적인 손님들을 더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일주일에 한 명 데리고 오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명 데리고 오는 건 공짜고요. 2명의 추가적인 손님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반의 돈을 좀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문맥상 to additional guest에다가 정답을 쓰시는 것이 옳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such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문장에서는 지금 정오답과 관련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앞쪽에 여기 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주고 그 다음에 명사를 주게 되면 such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자, 그래서 such a holiday 이런 식으로만 쓰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비지스라고 하는 그룹에 holiday라는 곡이 있어요. 음원 안 돼요?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아이, 민망해라. 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중요한 건 such a holiday예요. 자, 당신은 such a holiday. 대단한 휴일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어순이 such a holiday라는 거죠. 그래서 such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무조건 관사 앞으로 튀어나가는 아주 특별한 어순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나 앞으로 여러분들 정오답을 가릴 때
그 점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답은 다시 한번 C번으로 확정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The next. 자, 그리고 7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빈칸 추론 전이니까 어차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부사절입니다. 모든 장비가 자, 우리 멤버들을 위한 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택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B, C들 보니까 품사가 달라요. A번과 C번과 D번은 동사인데 B번은 동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as가 전치사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어요. 자, 지금 접속사로 as가 쓰인 상태고 뒤쪽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상태니까 as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였다. 따라서 빈칸이 동사절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B번은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A냐 C냐 D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자, A번은 지금 S가 붙었어요. 주어가 단수인가요? equipment 다음에 S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equipment라고 하는 단어는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를 제가 집에서 2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요거를 제가 이 시점에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S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 복수 아니죠? 이러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역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quipment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여러분들한테 장비 아니 뭐 사무실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기가 쉬운데 equipment의 정확한 정의는요. 장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어감이 아니고요. 이거는 장비류 전체를 묶어서 부르는 집합적 개념의 명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어감이 왔어요. 영어적인 어감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equipment가 토익에서 몇 안 되는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의 이슈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무슨 류라고 하면요. 기계류. 그러면 기계 한 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기계 한 대 한 대를 가리키는 거니까. 하지만 기계류 전체를 묶어서 부를 때는 machiner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무슨 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은 다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을 때는 제가 uncountable이라 그래가지고 U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U를 보시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 equipment가 토익에서 정말 넘버1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올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오거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그랬죠? 자, equipment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그래서 모든 장비들이라 그러면 선생님 왜 S가 안 붙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셀 수 없는 명사고 자, 정말 무식하게 저희가 문제를 풀면 어때요? 아니, equipment에 S 없잖아요. 그러니까 equipment는 일단은 뭐 복수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S가 붙는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단수 동사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도 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은 수의 일치를 통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시면 태인데요. 자, 이건 어법 문제니까 이제 능동태 수동태로 가면 얘는 능동이죠? 얘도 능동이죠? 그런데 C번만 수동이에요. 야, 이러면 약간 이제 얼굴에 이제 미소가 이제 싹 나타나죠? intend가 무엇을 의도하다, 작정하다, 계획하다인데 뒤쪽에 목적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목적어가 안 보이면 뭐가 답이에요? 수동이 답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A번과 D번도 소거를 하셔야 되고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C번에다 쓰시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아직 8번 문제를 풀기 전이기 때문에 해석을 꼼꼼하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빈칸 추론이 마지막에 있으면 이런 게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모든 장비류 전체 묶어서 자, 그 아이가 그 장비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멤버들을 위해서 의도가 돼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as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로서 한 6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각계격파를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6개에 대한 정리는 싹 해드릴 거고요. 자, 그 중에 하나의 뜻이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because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때문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만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고객들입니다. authorize는 승인하다고요. on이 붙었으니까 승인되지 않은 고객들은 떠나도록 요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회원이 아니면 장비 사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책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가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뒷문장이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장은 지금 장비 사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A번부터 그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A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습관적인 그런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데 와갖고 이제 불법으로 막 운동기구 쓰는 사람들이죠. offend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타동사로 쓰이는데 누구누구를 불쾌하게 하다의 뜻이고요. 자동사로 쓰일 때 범죄를 저지르다의 뜻이에요. 거기에 ER이 붙었으니까 요거는 원래는 범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위반자라고 할게요. 습관적인 위반자들은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뭐 하도록? 나중에 멤버가 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멤버가 되려고 해도 우리가 허용해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 덧붙여지는 것이 저는 매우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8번 문제는 정답을 A번으로 쓰시는 게 옳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오답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이거는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었겠지만, 자, B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즐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설에 대한 모든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즐기시기를 희망해요. 앞쪽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있나요? 시설에 대한 없죠. 그래서 B번은 오답이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멤버가 되기 위해서,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apply. 지원하다의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멤버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데 대한 어떤 세부적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instructions가. 그런 지시사항들이 매니저로부터 이용 가능한, 매니저한테 가서 멤버가 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좀 얻어가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바로 앞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무리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시면, 자, 모든 멤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소지품들, 아이템들을 락커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체육관 이용과 관련된 그런 방침일 수 있겠으나 앞문장의 내용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연관성이 이것도 역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문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방침으로서 내용상 적절한 것은 유일하게 A번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 무려 8문제나 자,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자, 소득이 좀 많이 있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Part 6였기 때문에 자,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